안녕하세요. 은연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6년 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기존 사용자가 패널들의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패널이 초기화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한 줄짜리로 볼 건지 두 줄짜리로 볼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도 경계선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비 조절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패널들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메뉴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밝게 볼 건지 어둡게 볼 건지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편한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 여기도 있군요.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지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탭 형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V체크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있을 텐데요. 요거는 최신 버전에서 노티피케이션이고 조금 예전 버전에서는 툴즈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툴팁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도구 이름이 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걸 툴팁이라고 해요. 다만 리치 툴팁도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요거는 꺼주세요. 커다랗게 창으로 뜨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처럼 보이는 건데 작업할 때 좀 귀찮습니다.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파일 핸들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파일을 저장할 때에 PSD, 포토샵 기본 파일로만 보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버전처럼 JPG, PSD 모든 버전들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Enable Legacy라고 하는 아이를 체크를 해주시면 예전 버전처럼 모든 포맷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커서의 모양 동글동글하게 그 모양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는 노멀 브러쉬인데 십자가 형태로 그 크기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브러쉬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혹은 키보드에서 캡슐라 키가 켜져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요. 캡슐라 키는 꼭 꺼놓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이 눈금자는 단위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춰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글자 쓰실 때 그 글자에 대한 크기도 포인트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포인트 단위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들, 배경 색깔과 구분되게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려면 여기에서 색상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타이프라고 글꼴에 대해서 영문판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아이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그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시작할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주세요. 수험번호 뒤에다가 본인의 이름 넣으시면 되겠고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400에 500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본 레졸루션 해상도 72로 되어 있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컬러 모드 RGB라고 되어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 보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룰러스 눈금자 켜도록 할게요. 눈금자 단위가 저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50 단위로 보이는데 혹시 데스크탑 크게 쓰시는 분들은 20, 40, 60 이렇게 듬성듬성 보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50 단위로 보여주면 다행인데 요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돋보기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100%로 보시면 이렇게 50 단위로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죠.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그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어요. 정확한 경로 들어가셔서 소스 파일 1급의 1번 열어줍니다. 사이즈가 제공해 주는 거 내가 문제 답안지로 만드는 거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지 메뉴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 확인할 수 있고요.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어요. 폭이 조금 남는데 남는 건 창밖으로 삐져나가니까 어차피 안 보이겠죠. 요대로 OK 단추 눌러서 비슷하게 사이즈 한쪽만 맞춰 왔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도 없겠죠. 외부에서 레이어 갖고 오면 레이어가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요거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합니다. 얘는 점수랑은 상관없으니까 귀찮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람쥐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군요. 컨트롤 T.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 단축키 컨트롤 T예요. 이 친구를 직접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방향을 뒤집어 주실 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그럼 좌우로 반전이 되죠. 적당하게 배치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필터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 메뉴 가겠습니다. 클릭하면 필터 갤러리 보여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러프 파스텔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바로 보인다면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러프 파스텔 선택했고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다람쥐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패스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뒤쪽에 배경 헷갈리니까요. 얘는 레이어로 눈을 감기도록 하죠. 어느 정도의 크기 맞출 건지는 가이드라인 대충 뽑아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요 정도 범위 안에서 그리겠다라고 했고요. 펜툴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군요. 펜도구 선택했습니다. 위쪽에는 옵션 보시면 기본적으로 펜툴 선택하시면 패스라고 보일 텐데요. 저는 색깔 잘 보이라고 쉐이프로 바꿔놓고 작업할 겁니다. 필, 색깔 들어있는 거 내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임의로 바꿔줄 거고요. 선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짝대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려주시면 되죠. 클릭해서 시작점 잡아줄 거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 만드시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대강 만드시고 나중에 조절점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꾸랑지 만들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하나하나의 점들, 위치, 핸들 바꾸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게 그리느라고 시간 많이 허비하지 마시고 다람쥐구나라고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꼬랑지하고 몸통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일단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세요.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꼬랑지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는데 펜 도구 다시 들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합쳐 주겠다라고 컴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먹히시면 레이어에서 눈을 콩 찍어서 떴다 감았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적용하시면 잘 적용될 거예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대충의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대강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갈게요. 레이어가 하나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 변형하겠다가 컨트롤 T라고 했었죠.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로 건너가시면 이미 패스로 인식은 되어 있어요. 다만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따로 저장을 할 거니까 이 친구를 이라고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띄워주세요. 이름을 다람쥐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기존에 있던 패스, 내가 따로 저장한 패스 두 개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꼭 선택을 해제시켜 주셔야 레이어 패널로 넘어왔을 때 작업을 방해받지 않고 이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다람쥐 모양만큼만 1급의 2번 이미지가 잘려 보이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다람쥐 모양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1급의 2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 열어줄 거예요. 크기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이즈를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400짜리로 500짜리로 한쪽만 맞춰오시면 돼요. 오케이 단추 눌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여기에서 원본 닫습니다. 굳이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에서 불러온 거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잘라주는 기능, 잘라주는 칼의 역할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이미지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의 위치 잘 확인하시고 잘리우는 이미지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급의 1번 다시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셔야 될 텐데요. 다람쥐 바깥쪽에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스트로크는 요 쉐이프라고 하는 다람쥐 레이어에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할 수 있죠.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두께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두께는 4.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라고 했으니까요.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 거예요. 기본 색상 깜장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니까 이 친구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감통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뜨죠.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CCCC66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똑같이 주시면 돼요. 또 하나의 값 반대쪽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 99CCCC 똑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이용해서 색깔 적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적용을 할 적에 그 방향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위쪽이 하늘색이고 아래쪽이 노란색이고 그 방향성이 똑같은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올 겁니다. 이너 섀도우에서 혹시 농도가 너무 낮아 갖고 잘 보이지 않는다 싶으시면 오퍼시티 농도 조절하시면 돼요. 기본값으로 두셔도 되지만 출력 형태하고 확연히 다르다면 옵션들도 좀 손봐 주는 게 좋겠죠. 1급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추가로 작업할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레이어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했고요. 다시 파일에서 오픈 1급의 3번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땅콩만 가지고 올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글씨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에 다른 데다가는 이미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무시하고 대강 잡도록 할게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어서 요게 있는 시험장에서는 이거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위쪽에 옵션 중에서 라쏘라고 내가 직접 드래그해서 그릴 테다라고 옵션 바꿔주시고 대강 요렇게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알아서 땅콩만큼만 잡아줄 거예요. 지금은 글씨가 있어서
제대로 잘 보이지 않네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는 시험장도 있기 때문에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는 방법, 매직 원드 사용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질문질해서 추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올가미 도구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하겠다라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추가, 빼기 잘 확인하셔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얘는 1급에 3번 레이어 이름 바꿔 놨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네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방향을 역시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고요. 쉐입들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글자 도구 밑에 보시면 도형들이 있을 거고 제일 아래쪽에 커스텀 쉐입 보여요. 커스텀 쉐입 작업할 때 위쪽에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다. 필 색깔 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겠다. 선은 여기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스트로크 꼭 짝대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불러내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오히려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쉐입들이 몽땅 다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신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여기까지만 보이는 버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들 불러오셔야 될 텐데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 열리면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열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이라고 눌러주시면 숨어있던 친구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불러놨기 때문에 레거시 쉐입을 열어줄 거고요. 올 레거시라고 완전 옛날부터 썼던 거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폴더 형태로 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군데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장에선 이거 모으는 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빨리 열어놓고 찾는 걸 권합니다. 달팽이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그리실 적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을 거고요. 마우스부터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만들어진 레이어의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같은 색깔 값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FF, FF66 값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라고 체크합니다. 방향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나뭇잎 모양도 찾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에 모양 찌그러지는 게 싫어라고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 나중에 뜹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99cc0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아우터 글로우라고 외부 광선 효과 줄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 건 나뭇잎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 잘 만들어서 일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할 때에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하나 똑같이 생길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보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는 색깔 바꿔주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3366cc 방향도 또 거울처럼 뒤집어져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이렇게 지금 아이솔레이트라고 다르게 나오는 건 컨트롤 T를 안 눌러줘서 그래요.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글씨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위치 콩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글자 도구 들고 계시면 위쪽에는 옵션 바꾸실 수 있어요. 에이리얼의 볼드,
그라디언트의 색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는 꼭 그 방향성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쪽이 파란색이고 아래쪽이 분홍색인데 색깔이 뒤집어져 있죠. 앵글 값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림자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을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옵션 웹 텍스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부채처럼 아크,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에서 쭉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검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예쁘지 않죠.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 주시는 게 깔끔할 거고요. 커다란 이미지 JPG로 저장을 해야 되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중간중간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그건 기본적으로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컨트롤 S라고 해서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시고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큰 이미지는 JPG니까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이 JPG라고 잘 선택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날 거예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400에 500으로 되어 있는 거 40에 50으로 바꿔 주시고요.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경로를 파악하시고 이름과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창을 닫고 나중에 시간 남았다고 다시 불러오실 때에 이 친구는 일단 줄여서 저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키우시면 다 깨져 보여요. 요거를 편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저장하실 때 최종 점검을 하시고 보내셨다면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전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 맞죠? 레졸루션 72 맞습니다. 컬러 모드 RGB 맞아요. 400에 500짜리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눈금자 필요하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눈금자가 바로 나올 거예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라고 했네요. 저희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에 창을 따로따로 띄워 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죠.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1급의 4번 열어주도록 하죠. 이미지는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500이라고 한쪽만 맞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4번에서 불러왔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터, 크로스 해치, 필터 메뉴 가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앞서서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건데요. 저희는 앞에서 사용했던 거 말고 다른 거 골라줘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왔어요. 크로스, 해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색상 보정 위에서 1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어줄 거고요. 당근 가지고 와서 색깔 파랗게 빨갛게 바꿔줘야 되겠군요. 퀵 셀렉션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시험장이라면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5번이다 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 뒤집어 줘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줬고요. 초록색 부분은 원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큼만 문질문질하면 요만큼이요 라고 선택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테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대화창이 뜨면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에요. 왔다 갔다 조절을 해서 초록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단추 눌러주면 초록색 색깔 바뀌었어요. 이건 원본 자체가 색깔이 바뀐 거고요. 다시 선택 영역은 반짝거리는 거 해제하도록 할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아래쪽에 있는 당근은 레이어 패널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문질문질 선택을 해줬고요. 이번엔 그 범위만큼을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예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똑같이 색깔 조절하는 휴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슬라이드 조절하시면 되겠죠? 세처레이션 농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하셔서 최대한 빨갛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 좋은 건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친구만 눈을 감기면 원본의 색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실무에서는 요렇게 쓰겠죠. 저희는 시험이니까 원본 바꿔주셔도 되고 레이어 따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1급의 5번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주겠습니다. FX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1급의 6번으로 넘어갈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 반대 방향이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변경해 준다. 방향 살짝 쿵 돌려줄게요. 작업하고 보니 당근이 너무 큰 것 같네요. 당근 레이어 1급의 5번뿐만 아니라 따로 레이어 만들어 준 게 있다면 이 친구도 같이 선택하셔야 돼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모양을 넣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갑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 넣을 거고요. 스트로크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짝대기 확인하세요. 쉐이프를 찾도록 하죠. 토끼뿔 모양 크로바를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 찌그러지는 게 싫으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뗄 겁니다. 색깔이 두 가지 있는 경우는 토끼풀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일단 색깔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지정합니다. 33cc 내부 그림자가 있군요.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춰 주시고요. 방향 잘 맞춰 주세요. 스트로크 선을 주실 때에 그 두께값 그리고 색깔이 단색인 경우에는 필 타입 바꿔 주셔야 되겠죠? 컬러라고 바꾸겠습니다.
스트로크 주실 때 포지션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어야 바깥쪽으로 선이 그어질 거예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가요."라고 위치 찍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 값 정확하게 주시고요. 항상 그 방향성 확인해 주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네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모양으로 오목볼록한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글자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글자에 대한 옵션이 뜰 거예요. 그 중에서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 보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웹 텍스트가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한다라고 할 때 쓰는 자유 변형 있죠. 여기에서 "꾸겨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옵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워프 종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피쉬, 밴드 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좀 많이 볼록한 느낌이 드니까 밴드 값을 30 정도로 주도록 할까요? 40 정도가 좋겠군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가 꼬인 게 없는지 쭉 보시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하시면 기본 포맷은 PSD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었죠. 중간중간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점검이 끝나면 큰 이미지는 JPG니까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여주면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바뀔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로 다르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을 거고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 문제 번호는 3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세요. 레졸루션 70이 엄청 중요합니다. 컬러 모드 RGB 기본값들 다시 한번 새겨 보시고요. 600에 400짜리로 사이즈 맞춰서 작업을 할 거예요. 기본 배경 색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파일 만드실 때에 백그라운드의 색깔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흰색으로 두고 저는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 놓을 거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보이시죠? 여기에서 솔리드 컬러라고 단색깔 종이를 깔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CCCFF라고 색깔 넣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배경 색깔이 보라색 옅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열기. 필요한 이미지 전체가 다 배경으로 필요한데요. 사이즈가 좀 안 맞으니까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600이라고 바꿔주면 높이도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단추 눌러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 바꿔 놓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1급의 7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했고요. 블렌드 모드라고 섞어주는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혼합 모드를 리니어 번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구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리니어 번.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도 6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오퍼시티 값 현재 100%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60%라고 농도를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희미하게 보라색이 더 많이 묻어나는군요. 1급의 8번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8번 열기. 말을 데리고 올 때에 레이어 마스크 어차피 씌워서 마스크로 가릴 거니까 몽땅 다 데리고 와도 되겠군요. 이미지 사이즈 볼게요.
말을 데리고 왔고 원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8번이다 라고 바꿔놨고요.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니까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말이 축소해서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작아졌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크기를 나중에라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들여다 놓고 보니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안 이쁘군요. 그래서 마스크 씌워라 라고 하는 거군요. 일단 필터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필터 메뉴 가시면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찾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컷아웃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컷아웃.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전체를 가려주는 마스크 작업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을 하시고 마스크가 하얗게 씌워진 거 보이시죠?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를 쓰면 전체가 다 보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요만큼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가려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라디언트로 적용하는 게 좋겠군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거기를 부드럽게 하겠다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위쪽에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흑백으로 대비가 돼야 돼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 혹은 검정색 흰색으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얘네들은 베이직에 가셔서 흑백으로 꼭 찾아주세요. 이 친구나 저 친구나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했고요.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고 검정으로 끝나는데요.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 그러면 안 보이는 거 여기를 가리고 싶죠? 여기를 검정색으로. 말은 잘 보이고 싶습니다. 여기는 흰색으로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흰색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왼쪽부터 저기 오른쪽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최신 버전에서는 드래그할 때 요렇게 막대 모양이 쫓아다니는데 버전에 따라서 이 막대는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냥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도록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 맞죠? 1급의 9번 넘어갈게요. 1급의 9번 이미지는 요렇게 시계 모양인가요? 나침반인가요? 자, 요 안에 그림이 갇혀 있으니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줄 건가 봅니다. 일단 통째로 갖고 와서 가려 줄 거예요. 그냥 얘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라고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9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 둘게요. 파일 1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로군요. 이 친구는 배경이 단조롭게 깜장색이죠. 고럴 경우에 매직원드 마술봉 이용해서 한꺼번에 빵 하고 선택하면 배경 색깔 어두운 것만 바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걔네들만 빼고 데리고 올 거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를 반전하겠다 인버스라고 하면 그 깜장색 빼고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범위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라도 퀵 셀렉션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크기 얼추 비슷하게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려요. 일단 눈대중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들은 가이드라인 뽑아서 위치를 좀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안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 부분만큼만 뚫려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 줘야 되니까요. "고만큼만 필요하다."라고 퀵 셀렉션으로 범위 잡아 줄 거고요. 요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할 거니까 따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라고 복사를 해 놓을 거고요. 레이어 만들어진 거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바꿔 줄게요.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찾기 편하라고 이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1급의 9번 너는 이리 올라와 라고 해서 잘라주는 그 그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급의 9번 이미지가 좀 크니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비슷하게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필터 주시면 되겠죠? 1 급의 9번 필터를 텍스처라이저 적용해라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텍스처라이저 레이어의 스타일도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급의 9 번은 실제로는 이미지가 이만한 거죠. 고 아이에서 이 안에서 그림자를 줘 봤자 시계에서는 그림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1 급의 9 번하고 클리핑하고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잖아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통해서 그림자를 주시면 보이게 될 거예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레이어 선택했고요. 아래쪽에 FX 가셔서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그림자 효과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깜빡깜빡 해 보시면 차이가 나죠. 1 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이너 섀도우 둘 다 줘야 되는군요. 정확하게 1 급의 10번 "얘입니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드랍 섀도우, 이너 섀도우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그다음 작업할 때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 보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1 급의 11번 불러올게요. 시계나 요런 친구들이 너무 크군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레이어들 한꺼번에 같이 컨트롤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 크기 한꺼번에 조절 가능합니다. 1 급의 11번 색상 보정할 거예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하는 건 요 모자 얘기하는 것 같죠? "이만큼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바꿔 주세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라디언트로 적용해야 되는군요. 스트로크 적용했고요. 여기에서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색깔값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클릭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었어요. 컬러 피커 같으면 색깔값 맞춰주십시오. 색깔 적용할 때 꼭 방향성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방향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색깔 들어가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은 실수로 뽑혔나 봐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지워 놓을게요. 이미지들을 다 작업했으면 도형과 텍스트 글자 얹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겹쳐져 있는 게 없으니까 글자 먼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었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전국 승마라고 하는 요 글자만 좀 커 보입니다.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크기 얘네들만 55 라고 크기를 키우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오버를 씌워 줄 건데 색깔 값을 3개 넣어 달라라고 했는데 색깔 단추가 2 개밖에 없죠.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보여요. 클릭하시면 컬러 칩 생깁니다. 색깔 단색으로 스트로크 줘야 될 경우에는 꼭 그 필 타입 단색 컬러로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별 언급은 없지만 글자가 살짝 꿍 구겨져 있는 것 같죠? 업 텍스트도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글자가 살짝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죠. 조절하실 때 절대로 조절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커져 버려요. 그래서 방향만 살짝 꿍 돌려주도록 할 거예요. 오히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을 빼줘야 될 때는 질질질 그냥 끌어내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따로따로 잘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글씨들 다 입력했고요. 쉐입들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예요. 만드실 때 위쪽에는 옵션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 들어있는데 잘 보이는 색깔로 임의로 넣어줄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꼭 없어야 되겠죠?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에 비율이 중요하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맞춰주시면 되겠고, 레이어의 스타일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오퍼시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 보시고 70%라고 맞춰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라고 복사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점검이 다 끝났으면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게 있다면 지워 주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시고 형식 커다란 건 JPG죠.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 줄게요. 60에 40이라고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똑같네요. 파일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엄청 중요해요. 얘네들 꼭 확인하시고 600에 400짜리도 불만 없죠. 그대로 만들 거예요. 배경의 색깔 레이어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CCFF99라고 줘볼게요. 초록색의 물감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겠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라고 하면 바로 물감이 채워지기도 해요. 패턴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패턴은 하트와 초승달 모양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요. 하트와 초승달에 대해서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 건지 눈금자에서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초승달이 요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 거 요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 거 또 요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비슷하게만 맞추시면 됩니다.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높이도 마찬가지 첫 번째 초승달 요만큼이라고 초승달 또 요만큼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역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턴 만들 파일 하나 따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뉴 저장까지 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윕스도 30, 하이트도 30 조그맣게 하나 만들 거고요. 배경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주겠습니다. 그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조금 키워줘야 되겠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 굴려주시면 확대가 되죠. 혹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확대, 빼기, 축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는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이 있어야 되겠고 선은 필요 없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하트와 초승달 찾겠습니다. 하트 모양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에 비율 깨지지 않게 하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초승달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만드실 적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 만들어 줬습니다. 이 아이를 패턴으로 등록하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확인하시고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만들 때의 이름 문제에서는 하트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이 됐으면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닫아 버릴게요. 굳이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급에 12번 불러와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 열기 배경으로 원숭이 전체 이미지 깔아주도록 할 거예요. 사이즈 높이만 좀 맞춰오면 될 것 같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바꿔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1급에 12번이었고요. 크기 방향 컨트롤 T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혼합 모드,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노멀하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꾸시면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 묻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한 건 여기가 지금 눈에 거슬리죠? 이 부분 잘 안 보이게 가로 방향으로 가려주세요 라는 거죠.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을 하시고 하얀색의 마스크 썼습니다. 하얀색은 하나도 가려지지 않죠? 깜장색 마스크를 가려야 되는데 여기가 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가려줄 거예요.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로 보드랍게 넣겠습니다. 위쪽에 색깔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가 돼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고 베이직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검정색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흰색, 검정색으로 대비가 됐으면 여기가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검정색으로 저기가 보이고 싶습니다. 여기가 흰색입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요.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쭉 들어가시면 되겠죠. 1급에 1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이미지 사이즈 얼추 비슷하게 크기 맞춰서 올게요. 1급에 13번 필터 주세요. 페이셋 단면화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선택 잘 하시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페이셋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셋 아무리 찾아봐도 페이셋이 여기 없네요. 그러면 필터 갤러리에는 없는 겁니다. 캔슬 필터 메뉴에 보시면 아래쪽에도 메뉴들이 쭉 있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필터예요. 픽셀라이트에 보시면 페이셋 여기 있었군요. 클릭을 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레이어 선택을 잘 하시고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려져 있는 친구 선택을 하시면 마스크 씌워질 거예요.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혹은 조렇게 드래그를 해 보세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했고요.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그라디언트 선택했고요. 드래그해서 모양 비슷하게 이쪽 저쪽 원숭이가 잘 보이니까 이쪽이겠죠? 1급의 14번 넘어갈게요. 글자 있는 곳은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급의 15번에서 필터, 워터페이퍼 있네요. 필터 메뉴 갈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사용하시고요. ABCD 순서대로 찾는 게 빠르겠죠? 1급의 16번은 색상 보정,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급의 16번에서 색상 보정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하는 건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파라니까요. 요거는 따로 범위 잡을 필요 없이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시고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하겠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이라고 왔다 갔다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파랗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엠보스 1급의 16번은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출력 형태 참조해라라고 해서 기린이 1급의 17번인데 얘가 더 뒤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 별 얘기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요 정도 배치된 것 같죠? 나머지 도형과 텍스트 입력하면 되는데요. 도형들 중에서 펜으로 작업해라라고 되어 있는 친구 보입니다. 이 친구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미지들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요. 레이어들은 눈을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저블은 꺼주세요. 요만큼만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잡아당기시면 가이드라인 뽑혀 나와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요 안에다가 코끼리 그리겠다라고 작업하겠습니다. 색깔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같은 색깔끼리는 같은 레이어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가장 커다란 몸통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귀하고 다리, 살을 붙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실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 주세요. 쉐이프라고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필, 색깔은 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니까 뉴 레이어라고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예쁘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나중에라도 모양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대강의 얼굴 모양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귀 파이는 부분은 귀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파도 되니까 얼굴이 요만하다라고 일단 대충 작업했어요. 몸통 만들도록 할 건데요. 같은 레이어에다 만들 거니까요. 레이어 깜빡깜빡 왠지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 다시 듭니다. 위쪽의 옵션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 추가하겠다라고 바꿔줄 거예요. 대략의 모양 만들어 줬어요. 꼬랑지 또 추가하셔야 되겠죠? 레이어 깜빡깜빡 다시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 들어서 추가되는 거 컴바인인 거 확인하시고 꼬리를 또 추가할게요. 하나의 레이어로 다 만들어진 거 확인하셨으면 레이어 합쳐주겠다라고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하나로 합체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의 몸통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춰주도록 하죠. 귀에 대해서 펜도구 들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겠다라고 클릭해서 귀 같은 레이어에다 만들 때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 주세요. 다리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에다 만들겠다. 뉴 레이어. 같은 레이어에다 만들 거면 꼭 비저블 눈을 껐다 켰다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컴바인 이제 얼굴 부분에서 요만큼만 파내면 되겠죠?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 들어서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 하나의 레이어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잔상 남으면 예쁘지 않죠? 역시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코끼리 다 만들어졌고요. 이 코끼리에 대해서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 보시면 패턴 오버레이 있습니다. 초승달하고 하트 만들어 놨던 거 그 위에다가 더 씌워 주시면 돼요. 드랍시도 그림자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에서 동그랗게 눈이 빠져 있군요. 그럼 동그라미는 펜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일립스 원을 이용해서 빼는 게 좋겠네요.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일립스 원으로 빼겠다라고 서브 트랙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동그랗게 눈을 빼주도록 하죠. 레이어드 눈을 뜨겠습니다. 문자와 도형들 얹으면 되는데 도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번엔 도형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모양 찾아주세요.
커스텀 쉐입 나뭇잎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쌓아 주도록 할 거고요. 커스텀 쉐입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겠다라고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 색깔 맞춰 줍니다. 똑같은 모양의 도형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색깔 해당하는 것들 잘 찾아서 넣어 주세요. 흰색이 중간에 껴 있고 초록색을 쓰시던가 파란색을 쓰시던가 색깔 잘 찾으세요. 도형 제작이 다 끝났습니다. 텍스트 얹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좀 귀찮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기나 색깔 지정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예요. 파일, 세이브. 중간중간 컨트롤 S라고 저장한 것들은 PSD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꼭 파일을 포맷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PEG. PSD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저장합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2026년 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트 충분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